갑상선 암보다 여성에서 유방암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독보적인 수준으로 유방암이 1등 올라와 있고요. 여성에서 유방암이 정말로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1등암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30대, 20대에도 유방암이 없는 거 아닙니다. 30대, 20대도 유방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해서 유방 검진을 미루지는 마시고 검사 방법은 빠르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하면은 유방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장님 오랜만에 암 리뷰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암 발생률 전체 순위가 21년도에는 5위였지만 22년에 불과 1년 만에 4위로 올라간 유방암을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과 발병 시 생기는 증상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22년도 암 통계, 가장 최근 통계죠. 통계에서 유방암이 4등이니까 생각보다 유방암의 중요성이 떨어진 걸로 인식할 수 있는데 여성에서는 1등이에요. 여성에서는 1등암으로 이미 올라가 있고 갑상선 암보다 여성에서 유방암이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독보적인 수준으로 유방암이 1등 올라와 있고요. 여성에서 유방암이 정말로 급증을 하고 있고 지금 1등암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방암의 위험 요인과 증상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통계에서 또 재밌는 것이 전체 유방암 환자가 2,528명이 2022년도에 발생했는데 여성에서 지금 몇 명 생겼나요? 2,391명 생겼죠. 그러면 한 130명 정도가 없잖아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남자한테도 유방암 생기는 아, 남자? 네. 예전에 조정석이 나온 드라마 있었죠. 조정석이 남성 유방암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명 정도 되나? 그 정도가 이제 남성 유방암 환자가 있는 거죠. 근데 다음 시간에 저를 전립선암은 남자한테만 있지만 유방암도 여성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남성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독보적인 1등입니다. 여성에서. 그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하고 발생 시 생기는 증상을 좀 물어보셨는데 유방암의 주요 발병 원인이 딱 한 가지로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잘 알려진 위험 인자로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오랜 노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초경 연령이 빠르고 폐경이 늦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력, BRCA 유전자, 우리가 브라카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1, 2의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연령 증가,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 다 똑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암이 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출산하거나 수유의 경험이 좀 부족한 경우죠. 출산과 수유를 안 했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의 노출에 대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방사선 노출이 된 경우, 폐경 후에 비만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어떤 상황이냐면 유방의 상피세포가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좀 오래 받거나 유전적으로 이제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고요. 유방암이 발생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암이 동일한데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거는 모든 암이 다 똑같습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초기 증상은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거죠. 우리가 30세 이상부터는 매달 자기 유방을 만져보는 유방 자가 검진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멍울이 이제 초기에 생기는 게 이제 유방암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방암이 점점 진행을 하면 전이가 되면은 제일 처음 전이가 잘 되는 곳이 이 겨드랑이의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에도 덩어리가 망져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두에서 혈성 분비물, 피가 섞여 나오는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에 습진이 생기는데 그 습진이 잘 낫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유두가 함몰 유두가 아니었는데 유두 함몰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유두 또는 유방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궤양이라든지 통증, 열감, 피부의 괴사, 이런 것들도 진행되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턴 때 한번 경험해본 케이스인데, 보통 환자가 왜 그때까지 병원에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유방이 다 썩어가지고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었긴 했었어요. 그리고 유방 전체에 아주 진행되면은 형체가 좀 파괴된다든지, 겨드랑이로 림프를 전이되면 림프들이 아주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고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게 대표적이고, 병이 좀 진행하면은 유두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변화라든지 유두 변화, 피부 변화, 겨드랑이, 혹,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방통이 있을 때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유방 통증은 전체 여성에서 아주 많은 절반 이상이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고, 이런 유방 통증이 유방암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는 유방암의 발생 건수랑 비교했을 때는 유방 통증이 있어서 다 암이다 이건 아니고, 유방 통증이 있어도 유방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방암은 조기 진단과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한 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실제 사례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저희 병원은 이제 AI 판독기 루닛이라는 회사 걸 쓰고 있는데, 루닛이라는 회사 걸 쓰면서 상당히 많이 유방암들을 좀 찾는 경우도 많고, 유방 초음파도 이제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유방암을 좀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조기 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케이스가 제가 경험한 환자의 케이스인데, 60대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2020년에 유방 촬영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이때는 유방에 특별하게 촬영상에서 이상이 없었거든요. 여기가 조금 이상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좀 되긴 하는데, 이때까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2020년 사진이거든. 근데 이제 환자분이 2022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됐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으셨어요. 보면은 2022년도에 건강검진을 안 받고 24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2년 간격으로 검진을 잘 받으셔야 돼 검진을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큰 유방암이 생겼습니다. 유방 촬영 눈이 판독기에서도 악성도를 지금 99% 이상 줬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유방 초음파를 봤더니 그 부위에 실제로 유방 혹이 상당히 큰 게 있어가지고 조직 검사해서 뭐 4년 만에 검진했는데 다행히 늦진 않아가지고 수술 잘하고 지금 완치 상태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런 사례가 보여드린 겁니다. 2년마다 유방 촬영하신 거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유방 촬영 아프고 불편한데 2년 뒤엔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가에서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은 저희 병원에 호흡곤란이 좀 있다고 해서 오셨어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호흡곤란이 좀 있다고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미 여기 보면은 뼈에 지금 다 뼈가 지금 파괴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좀 다르죠. 이 오른쪽이 상당히 여기 물이 차 있습니다. 이 물이 차 있어가지고 CT를 찍었더니 뼈 쪽은 이미 다 전이가 됐고요.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었고, 물도 이게 악성 흉수라고 해서 전이에 의한 흉수였습니다. 흉수랑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예전에 유방암을 수술하신 병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유방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추적 관찰을 안 하시다가 숨이 차서 왔더니 유방암이 재발한 케이스였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젊은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오래 살다 보면은 전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유방암이 진단된 사람들도 5년 지나가지고 괜찮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매년 검진은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5년이 지나가서 완치 판정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이 검사를 그냥 그 이후에 안 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거든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유방암 진단을 34살 때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에 34살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유방에 혹이 있어가지고 아주 작은 혹이었어요. 0.7cm였는데 조직검사 잘 해가지고 유방암 나와가지고 이 환자도 완치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30대, 20대에도 유방암이 없는 거 아닙니다. 30대, 20대도 유방암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해서 유방 검진을 미루지는 마시고, 가이드라인에도 만 30세부터는 본인이 유방 검진 좀 해보고 만 40세부터 유방암 검진 잘 받아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젊은 나이에도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같은 것들은 뭐 해보셔도, 유방 촬영이 방사선이 좀 무서우시면 유방 초음파 정도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케이스 생각하시면서 2년마다 건강검진은 잘 받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유방암을 한번 수술하고 난 다음에 5년 지나서 완치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이후에도 유방검진은 잘 받도록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케이스는 뭐 이 정도로 소개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각심을 느끼고 귀찮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은 적극적인 검진을 받아야 불미스러운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유방암을 좀 캐치할 수 있는 검사 방법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아까 이제 위험 요인이나 검사 방법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위험 요인을 설명드리는 거는 환자분들이 뭘 조심하면은 좀 암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이런 검사를 해보면 유방암 찾을 수 있으니까 검사 받아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서, 검사 방법은 빠르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하면은 유방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는 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유방 자가검진, 만 30세 이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검사는 생리가 끝난 후 2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는 7일부터 10일 정도가 권장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유방 조직이 제일 부드럽고 호르몬의 영향이 제일 적은 유방 상태입니다. 그래서 멍울이라든지 유방 이상을 발생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근데 내가 폐경을 했다, 아니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한 달 중에 그냥 하루를 정해서 매월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유방 자가검진법 쳐보면 나오니까 샤워하시면서 한 번씩 만져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유방암 검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입니다.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대칭 음영, 혹 음영, 석회화, 미세석회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암의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0세 이상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유방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불편하더라도 꼭 2년마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방 초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발견된 병변의 정밀 진단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치밀 유방이 있으면 유방 촬영으로 유방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적인 검사로 유방 초음파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어떤 게 좋냐? 좋은 검사 없어요. 두 개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같이 유방 초음파도 해보시라. 물론 유방 초음파는 본인이 비용을 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방에 혹이 있을 때 MRI 좀 찍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정밀하게 유방암의 범위라든지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을 합니다. 비용은 높지만은 방사선 노출이 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좀 더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MRI를 5월 달에 도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유방 MRI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방을 덮는 코일이라는 기구가 필요한데요. MRI 찍을 땐 모든 장기가 다 코일이 필요합니다. 아직 유방 검진으로 MRI를 찍는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코일을 사지 못했는데 2, 3개월 내에 구매를 해가지고 유방 MRI로 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도입이 되면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많은 유방 환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건 진짜 유방에 혹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유방암인지 아니면 양성종양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으로 찔러서 하는 미세침 검사도 있고, 총으로 쏴서 하는 건 바이옵시라고 부르는 총 조직 검사도 있고, 맘모톰이라고 부르는 흡인해서 잘라서 보는 조직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는 실제로 혹이 있을 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가검진,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그 다음에 MRI,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유방암의 조기 검진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유방암 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진이 들어오면서 초기 유방암도 많이 늘고 유방암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검진이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도 확실히 높기 때문에 유방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사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남자에서만 생기는 암, 그리고 남자에서 상당히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